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는 관세 이야기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주말 사이에 보편적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 이야기까지 나왔죠. 국내 증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 CPI 지표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 국내 증시 지금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네요. 현재 유가 증권 시장은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하시죠. 자, 수급은 일단 기관이 소폭 순매수 나서주고 있고요. 개인들도 350억 원대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만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순매수 리스트를 확인해서 어떤 종목은 사들이고 있는지 체크해보시죠. 자,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오늘도 네이버입니다. 일단 지난주 거의 내내 네이버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도 네이버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진도 교체가 됐고 이 카카오가 오픈 AI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행보와는 다르게 네이버는 일단 대표 교체 소식으로만 이 시장의 모멘텀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네이버의 자체 개발 AI가 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어 줄지가 기대되고요. 오늘은 HD현대중공업, 조선 쪽에 대한 시선도 남아있고 금융주 쪽,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이 오늘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2개나 들어가 있네요. 펩트론과 D&D 파마텍이 그 주인공이고요.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는 1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도 사들였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만 나홀로 순매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네이버도 오늘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9위 자리에 랭크되어 있고요.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 거기다가 새롭게 로봇 테마로 편입된 자율주행 종목들까지 오늘도 그 관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이 순매수 리스트 안에서는 시메스와 클로봇 같은 종목들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관세 영향 계속 지금 지수가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세 무풍 지역에서만 지금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전략이 있을까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출발해 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졌습니다. 보편적 관세에서 상호 관세라는 거죠. 이제 너네가 매긴 만큼 우리도 관세 매길 거야. EJ 형식으로 10월 10일부터 11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 회의를 해서 결과를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은 미국한테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15% 관세 부과 확정 내면서 지금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조들 계속 좀 조정 나오고요. 반도체단은 그래도 지난주에 개별 이슈 때문에 좋았는데 오늘은 일제히 조정 나오고 자동차는 관세 피해준지 수혜준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고 2차 전지 또한 계속 피해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 안전지대에서 엔터 종목들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까지 좀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오히려 수혜인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좀 갈등이 있을 때 늘
반등하는 히토류 쪽이라든지 지난주에 농기계 쪽도 급등을 했습니다. 정유 원자재는 관세부가 수혜 지대에 들어가 있긴 한데 주가 반응은 좀 잠잠해요. 일단 처음으로 보겠습니다. 이 관세 발표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호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네.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편이나 상호나 네,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스탠스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에 먼저 관세라는 돌을 하나를 던졌어요. 근데 바로 이제 대응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매기니까 우리도 매길 거야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걸 한 달 정도 유예를 시키면서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스탠스로 그대로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냥 보편에서 단어만 상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달 내에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안에서 뭐 관세를 부과하면 뭐 어찌됐건 우리나라한테 득이냐 실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내내 관세가 부과되는 섹터들은 다 피해를 볼 거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기 시작하고 일정이 정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받아들이고 주가는 또 그거에 순응을 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오를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 2월 달, 3월 달 내에는 뭐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조금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관세 피해 섹터는 무조건 버려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관세 때문에 좀 물러서 놔야 됩니까? 아니면 조정받을 때 좀 더 접근해야 됩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걸 보자고요. 관세 피해주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최근에 철강. 까지 포함이 됐는데 얘네들은 가만히만 있어야 되냐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전 섹터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뭐 관세 얘기가 처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고율 관세를 때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IRA 축소하고 보조금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또 다시 피해 섹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가이드가 정해지고 나면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하던 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미국 시장에 우리 투자할 거야, 공장 지어서 여기서 지을 거야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주가 잘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불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물러나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철강 알루미늄 내에서도 조금 다르게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철강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판 관련하는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조선 쪽이 너무 선방을 하다 보니까 네.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내에서도 또 저희가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이라고 하는 관광 관련주들도 저는 또 다른 움직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결론은 LNG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할 때 우리나라 관관들 많이 수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판가에 충분히 전이가 가능해요. 왜? 그쪽에서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들은 또 괜찮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어떤 섹터 어떻게 포지션 잡아야 하는지 체크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기관이 오늘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HBM 쪽은 반응이 조금 좋지 않아요. 장비단 특히 오늘 조정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 거래일에 엔비디아는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긴 한데 오늘 국내 주식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관세 영향이 지금 반도체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뭐 그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최근에 장비주들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잠깐의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뭐 관세 부과는 당연히 뭐 아까 상호 관세로 변환이 되면서 조금 붙기는 하겠지만 결론은 저는 실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장비단에서 실적은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많은 캐펙스 투자를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발주를 얼마나 수주로 바꿀 거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딥시크 이후에 그다음에 또 각각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했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했고 구글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합하거나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네.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캐펙스 투자가 올해는 늘어날 거다. 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데이터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진짜 블랙엘이 정말 잘 팔리는구나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상으로는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비단은 충분히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 피해주, 수혜주, 수혜 섹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수혜 섹터라고 하면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장비단에서 몰렸던 수급이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의 차익 실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장비단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길게 봐도 돼요? 오늘 유독 많이 네. 빠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어찌됐건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HBM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좀 길게 보셔도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캐펙스 투자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비단이 될 거고 근데 이 장비단에서 기존의 수요를 잘 맞추는 장비 업체들을 바꾼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조정이 당할 때마다 당연히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최근에 유리기판이 또 합니다. 예, 유리기판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지금 삼성전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HBM 관련된 것들이 어찌됐건 CDU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전력과 수율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저전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효율성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도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러면 HBM4가 나올 때부터는 뭐 빠르면 이때부터는 유리기판이 채택된 제품들이 사용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장비주들을 또 기존 장비 업체들이 그래도 어찌됐건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궁금해지는 게 이제 HBM 장비 쪽은 오늘 다 조정인데 말씀 주신 유리기판이라든지 네. 지금 팹리스 쪽 IP 하는 뭐 퀄리터스 반도체도 오늘 8% 지금 급등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꺼냈고 네. 하이닉스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각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 보입니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유리기판이랑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에이직 종목들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참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들어서 뭐 HBM3 8단 얘기는 나왔지만 본인들은 잘 못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예를 들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에 영향을 받았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또 얘기하니까 레이포 로보틱스라 로봇 관련 섹터 지금 그렇게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또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유리기판 나오니까 또 결론은 또 다른 애들은 섹터 자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찌됐건 가장 많은 돈을 들고 있고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밑에 있는 장비단이나 뭐 부품 업체들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레거시 쪽은 어찌됐건 작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계속 어찌됐건 중국 쪽에 어느 정도까지 넘겨줘야 되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DDR4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을 거의 놓다시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최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리기판과 아까 뭐 SIC 얘기했고 뭐 에이징 얘기했는데 뭐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HBM이 점점점 뭐 고사양화되는 단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변동성 국면 이건 맞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때는 이쪽에 수급이 쏠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기존의 피해를 봤던 섹터 중에서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다시 수급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상으로 저는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맞는 건 하지만 지금 변동성 구간 2월, 3월 관세 얘기 나올 때는 몰릴 수는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식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기를 조금 정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시 이제 기존 HBM 쪽으로 수급이 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겠다. 짧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2차 전지 간단하게 여쭤보면 자꾸 적자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전부 다 적자 발표를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거기다 관세 리스크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잠깐 좀 떨어져 계세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보지 말고? 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보유자분들은 그러면 흔히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물타기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좋은 뉴스들이 있을까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어찌됐건 가장 많은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스톱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판매량도 이제 말 그대로 조금 빨리 턴어라운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언제가 될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 초반에는 작년 하반기쯤 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도 살짝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밀려요, 시기가. 자꾸 밀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한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호재성 뉴스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 아까 상호 관세했으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 적게 때리고요. 중국에 많이 때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금 벗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 무슨 회의가 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미국 쪽에 대한 투자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쪽에 투자 얘기가 나오면 관련 기업들은 또 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현재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해외 생산 거점을 다 나갔어요. 네. 왜 그러냐를 따져보니까 국내에서는 공장 열심히 지어도 결론은 세액공제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크게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미국 공장에 투자하면 AMPC나 생산 보조금 어찌됐건 현금으로 받으니까 적자가 나도 아니면 수익이 조금 줄어들어서 여기서 해치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주가를 조금 방어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국내에서도 이거 줘야 된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은 적자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다 지금 적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살짝의 훈풍은 또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다 종합해보자면 이겁니다.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니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신규는 금지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내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 쳐다보지 말고 있자. 알겠습니다. 자, 경건해지네요. 자, 다음은 조방전 여쭤볼 텐데 조선방산전력이 관세 또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데다가 실적도 너무 좋잖아요. 지난주에 현대로템 장난 아니었죠. 오늘도 지금 더 갈까 말까 주가가 그러고 있는데 조방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유효합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누가 먼저 가냐 이거인 것 같은데 조방전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최근에 전력이 조금 쉬었어요. 근데 그 추세를 아직은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이런 저점 매수 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 좋을 것 같고요. 방사는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요? 너무 올랐나요? 너무 오른 것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지금 푸틴이랑 전화 통화 했잖아요. 그러면 종전 얘기가 어찌됐건 가시화될 거예요. 그리고 독일 쪽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안보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미국 특사가 가서 이 종전에 대한 얘기를 또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주말 사이에 그 얘기가 나오면 아마 방산 섹터는 또 조금 쉴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주가 오르다 보면 방산이 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조선 섹터는 요즘에 조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올라갈 재료가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게 어제 뉴스에 아마 떴던 것 같은데 독일의 해운사가 중국의 추가 옵션 조항으로 걸었던 LNG 추진선을 우리나라 하나오션에 줄 수도 있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몇 조 원 규모, 맞습니다. 1조 원 넘게. 거의 뭐 1조 7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쪽에 대한 것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수주를 넣는 거는 지금 올해가 25년이니까 28년, 9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그 임기 기간 내입니다. 임기 기간 내에 어찌됐건 조선 쪽도 중국 쪽에서
때리기를 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작년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달쯤에 그 조사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중국 조선의 점유율이 거의 지금 5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미국은 1%에 불과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올라갔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너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금으로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자기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이 항상 관세 얘기할 때 항상 그거잖아요. 우리가 피해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건데 아마 이것 때문에 조만간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글로벌 해운사들이 국내 기업의 수주를 다시 추가적으로 아니 발주죠. 발주를 옮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선이 다시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FLNG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조선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거든요. 근데 중국 조선소가 이번에 제재를 또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를 건조한 그 경험이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 2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방전에서는 그래도 흐름은 조선이 제일 세고 안전한 저가 매수기에는 전력이고 방사는 휴전 얘기랑 반대로 갈 수 있다. 라는 걸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다 달라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셨는데 조선이 일단 지금 횡보할 때 가장 이제 매수하기 좋고 전략기기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방산에 조금 조정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엔터 쪽이 오늘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엔터가 자꾸 꿈틀거리길래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잘 가죠. 관세 회피도 있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박강합니다. 엔터가 올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데 여기 뭐 인구 너무 많잖아요. 여기 상대로 MD 상품 티셔츠 하나씩만 팔아도 얼마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 옛날에 그 화장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 하나씩만 팔아도 몇 배인데. 근데 SM이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엔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리스크 다 걷어냈고 올해 뭐 YG의 블랙핑크 컴백하지, 하이브의 BTS 지금 다 군대 제대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컴백한대요. 그러니까 굵직한 IP들이 올해 나오는 거죠. 엔터는 올해 한 1년 내내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이거 얘기할 때 엔터 섹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엔터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11월, 12월에 원래 엔터 섹터가 조금 잘 가야 되는데 4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12월에 못 갔다. 그다음에 1월에도 첫째 주에 잠깐 움직이긴 했지만 또 쉬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잘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돌아오고 있는 순서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조금 길게 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어찌됐건 뉴스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미리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팔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좋은 시기인 것 같고 반대로 신규 분들은 한 타임을 더 기다리시는 게. 한 번만 더. 엔터는 너무 이제 뒤통수 맞은 적이 많아요. 그렇죠. 한 타임을 더 기다리시는 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정말 추세가 전환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보고요. 자, 저희 로봇 보겠습니다. 로봇이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시세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로봇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쪽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대기업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MOU 체결하고 M&A 맺고 하잖아요, 계속.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강력한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자, 로봇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안 오른 종목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탑승해야 합니까?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오르는 종목에 탑승? 아니요. 안 오른 거에 조금은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보면은 결론은 다 대기업이에요. 왜냐면 이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고정 비용을 조금 줄이고 효율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주들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 공장이 제일 먼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로보틱스나 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오늘 시장 보시면요. 윌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SK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하면 SK도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의외로 지금 한화 쪽이랑 두산,
포스코가 조금 약해요. 조용해요. 네. 네, 조용해요. 네, 근데 의외로 자 포스코 기준으로 볼게요. 철강 안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전지 안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 안 그래도 들어오는 돈이 줄었으니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거냐? 자동화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지분을 조금 더 삼성전자처럼 올리던가 아니면 상용화된 제품을 저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나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 당연하죠. 조선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로봇 섹터에서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휴머노이드 섹터도 잘 가겠지만 의외로 방산과 팔란티어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조선 쪽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것들을 조금 대체해서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의외로 미국 쪽에 대한 수주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인력 부족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쪽은 로봇이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용접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지금 순서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이 궁금한데요. 올해 들어서만 올해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네. 100%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오늘도 신고가 터치하고 밀립니다. 한 네. 마이너스 4% 정도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면해야 합니까?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파란불이야? 그럼 지금 사야 돼? 싶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 참 애매하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벤트는 딱 하나라고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몇 월 달에 내놓을 거냐. 실제 팔 수 있는 모델을 팔 수 있는 아니면 뭐 프로토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쪽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 전에 2,300만 원짜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도 지금 올 상반기에만 지금 한 5군데 정도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대응을 하거나 우리 어떻게 하고 있다, 언제쯤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 시장에서는요, 차익 실현이 깊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유자랑 신규 접근자잖아요. 보유자는 사실은 그 타이밍을 보시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아직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신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질 때 샀는데 예를 들면 그 뉴스가 또 안 나오면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규자들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한화나 아니면 SK향 관련 기업을 보시던지 아니면 이 부품주들, 소부장단에서 부품단들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부품단의 매출은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봇까지 살펴봤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